자, 크게 보면 두 파트야. 크게 봤을 때는, 추정 단어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두 파트가 있어요. 자, X바,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은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확률 변수야. 그러니까 이게 이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게 이제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 그리고 신뢰 구간에 대해서 나와요. M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모집단의 신뢰 구간에 대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큰 틀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큰 틀로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표본 평균의 분포 역시 이제 이 확률 분포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나오는 확률 분포가 있고 정규 분포 형태가 있고 그래요. 앞에 거랑 똑같은 순서로 그 내용이 그대로 또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건지를 조금 알아야 돼. 의미를 알아야 되긴 해. 의미를 간단하게 알아야 돼. 간단하게. 이 추정이라는 게 그냥 일단 뭐냐라는 거를 간단하게는 알고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헷갈리니까 알겠지? 추정은 이거야. 자, 전국에 있는 뭐 고3 아이들의 성적 분포나 이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을 때 모의고사 봤을 때 이제 성적 분포나 이런 거를 뭐 알아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고3 아이들 뭐 표본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 말고 그냥 흡연율 정도로 한번 해보자. 전국에 있는 고3 왜 이제 흡연율을 조사를 해야 돼. 한 명 한 명한테 다 가서 담배 피니 안 피니 다 물어봐야 돼. 그게 이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지. 전수조사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인구 총조사가 전수조사야.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다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많아.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전체 집단을 얘기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써요. 모집단이 전체야. 전체 다. 근데 이게 얘가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일부 지역만 조사를 한단 말이야. 일부 지역만 조사를 해서 전체가 어떠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야. 이걸 표본조사라고 해. 선거 때 하는 게 뭐야? 출구조사. 니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들어봤지? 출구조사? 그 출구조사가 랜덤하게 전국에서 1000개를 골라. 보통 출구조사 그래. 그냥 선거구 중에 진짜 랜덤하게 1000개 딱 골라가지고 거기 앞에 딱 가가지고 30분 동안 랜덤의 시간도 9시부터 9시 반 어디는 막 10시부터 10시 반 해가지고 30분 동안 거기 서가지고 그 나온 사람한테 물어봐. 누구 찍었어요? 누구 찍었어요? 이거 저기 출구조사하는 거라고 하면서 물어보면 그거야. 그 수치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6시에. 그게 출구조사거든. 그러니까 이제 랜덤하게 표본을 몇 군데를 골라요. 표본도 잘 골라야 돼. 왜냐면 지금 흡연율 조사한다고 했어. 그래서 A 동네 흡연율 갔더니 막 10여 여기는 막 할렘이야. 막 100%야. 그럼 안 되잖아. 이거 다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몇 군데를 잘 골라야 돼. 랜덤이야 이것도. 그래서 A, B, C 이런 지역들을 골랐어. 이걸 표본 집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요게 표본 집단이야. 표본은 지금 이렇게 해서 표본 집단이 3개가 나왔지.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평균 구해. 그러니까 이제 그거 X바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뭐 X바, 여기도 뭐 X바. 평균 구하는 거야. 딴 거 안 구해. 평균만 구할 거야. 요렇게 X바를 요렇게 구해.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모아. 이 수치들을. 그래서 이 수치들을 가지고 전체 집단이 어떠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지. 예측을 해야지. 그러면 거의 이제 뭐 비슷하게 나올 거다. 이제 이런 거거든. 그냥 이게 추정이라고 하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여기 추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추정도 원래는 정확한 추정, 점추정이 있고 뭐 구간 추정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는 구간 추정이라는 거 배우게 될 거야. 이따가. 근데 추정이라는 건 쉬운 말로는 그냥 예측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지? 표본 집단을 가지고 전체 집단이 어떠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다라고 알아두면 될 거야.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니네들이 실제로 만약에 대학 가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 표본 집단, 이 샘플들이 자료가 더 단순하겠냐? 모집단이 자료가 단순하겠냐? 이 샘플들이 다 자료가 단순하겠지. 그러니까 이 일부를 가지고 빨리 계산해서 전체가 어떠할 거라고 하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추정은 정반대야. 이게 존나 복잡해. 이게 존나 복잡해가지고 거꾸로 배워. 이거 갖고 문제 풀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차이를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지금 좀 보여줄게. 그냥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간단하게 추정이 뭐다. 표본 집단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표본 집단이라는 게 뭐고 모집단이라는 게 뭔지는 이제 알았지? 전체, 일부 샘플, 모집단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모집단 분포 배운 거야. 정규 분포, 평균 분산 구한 거 했었지. 그래서 모집단에서 평균, 분산 요렇게 얘기를 했었어. 이걸 그냥 노단원에서는 모집단의 평균이라서 모평균이라고 불러. 표본 평균이 그러니까 이거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가끔 뭐 문제에서 모자가 붙어 있으면 그냥 전체 평균이 얼마고 전체 분산이 얼마다라는 수치를 그냥 얘기해 주는 거고 일부 표본에서 이제 평균 구하면은 이 표본 집단에서 x 바라고 썼지. 이게 그냥 평균 표본 집단에서의 평균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표본 평균 알겠지? 표본 평균 하나, 표본 평균 둘, 표본 평균 셋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용어가 그래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x가는 표본 평균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로 이제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대충 뭔지는 이제 봤어. 이 표본 평균의 분포가 두 가지야. 하나는 이산형 확률 변수, 하나는 연속형 확률 변수.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자 이제 보자. 아주 쉬운 걸로 내볼게요. 자, 그래서 동전을 두 개를 던져가지고 동전으로 이걸 할게. 동전 두 개를 던져서 동전 세 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거를 확률 변수 x 누가 몰라 그치? 만들 줄 알지? 자 그래서 해서 한 번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오면 세 번까지 나올 수도 있겠네 해가지고 자 하겠지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됐어요? 이건 알지? 여기서 평균 분산 구하는 것도 다 알지? 자 평균 구하라고 얘기해주면 이미 알고 있는 걸 왜 쓰냐면은 이게 이제 이거 가지고 비교를 해줘야 돼서 그래요. 가정 쓰지 말고 자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이제 나왔어. 자 이제 추정에서는 무슨 용어를 써주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써줘요. 크기가 2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 그랬을 때 확률 변수를 x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x바를 이제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 이거 표본 평균이라고 하지.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자 이제 봐봐. 두 번 x 확률 변수를 두 번 뽑아보란 얘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0 한 번 뽑고 1을 뽑을 수도 있고 확률 변수를 두 번, 그러니까 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라는 얘기가 여기서 확률 변수를 두 번 뽑아보라는 얘기인 거야. 복원 추출이 원칙이야. 복원 추출. 똑같은 거 두 번 뽑아도 돼. 0, 1 뽑을 수도 있고 뭐 0, 2를 뽑을 수도 있고 막 1, 1을 뽑을 수도 있고 막 1, 3을 뽑을 수도 있고 막 3, 3을 뽑을 수도 있고 자, x를 두 번 뽑으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x 두 번 뽑는 거야. 총 몇 가지 나오겠어? 복원 추출이니까 16가지 나오겠지.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가지수 4가지 0, 1, 2, 3 중에 한 번 뽑고 집어넣어. 또 0, 1, 2, 3 중에 한 번 뽑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을 해라 라고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 표본 평균. 표본 평균. 이거 평균 구해. 얼마야? 2분의 1. 이거 1. 이거 1. 이거 2. 이거 3. 표본 평균 썼지. 이게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라 라고 하면 저 모집단에서 저 x값 중에 2개 고르라는 소리야. 2개를 골라내서 거기서 평균 구한 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이거의 분포를 이제 쓰라고. 그럼 평균이 제일 적을 땐 0일 수도 있고
0, 1을 뽑았으니까 뭐 2분의 1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치? 1이 나올 수도 있고 2분의 3이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이 표본 평균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표본 평균이 0이라는 얘기는 모집단에서 0을 두 번 뽑았다는 얘기인 거야. 8분의 1, 8분의 1이니까 64분의 1. 자, 표본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저기서 누구랑 누구 두 개를 뽑아서 평균 구해야 2분의 1 나와요. 1, 0이지. 1, 0 아니면 0, 1. 그러니까 1, 0 뽑을 확률이 64분의 3. 두 가지니까 64분의 6.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1, 0, 0, 1. 그래서 2 곱한 거야. 자, 표본 평균이 3이 되려면 3, 3밖에 나올 수가 없어. 6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이거를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복원 추출이 가장 중요한 거야. 복원 추출. 복원 추출. 알겠지?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몇 개 나와? 물어볼 수 있는 거 3개야. 3개밖에 없어. 3개. 자, 1번 이거 물어보는 거야.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 구하시오. 왜냐면 시험에서는 이 표를 다 만들려고 내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만들 줄 아는지 물어보려고 표본 평균이 2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지금 이 표본 평균이 2라는 얘기는 니네들이 저 0, 1, 2, 3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평균 2 나오는 경우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려면 1, 3을 꺼내거나 2, 2를 꺼내거나 3, 2를 꺼내면 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1, 3 꺼낼 확률, 여기서 1, 3 꺼낼 확률 8분의 3, 8분의 1 곱하니까 얼마? 64분의 3. 2, 2를 꺼낼 확률 64분의 9, 3, 1 꺼낼 확률 64분의 3 해서 계산해주면 64분의 15. 요렇게 해서 이거 하나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더 많이 자, 이 두 번째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시오.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지금 추정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거의 한 60%의 60% 개념이야. 뒤에 없어. 이제 뒤에 이것만 하면 끝이야. 거의 이거 구하시오야. 이거 구하시오. 오케이? 뭐라고 읽어? 읽는 거 되게 중요해. 애들 대충 읽는 애들이 있어서 그래. 이거는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읽는 거야.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 게 아니야.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했지.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시오.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시오야. 알겠지? 자,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여기서 평균 구하라고. 이거 표 만들어서 평균 구하면 시험 끝나. 오래 걸려서. 알겠어?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얘야.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골 때려. 모집단 갖고 푸는 거야. 무조건 추정 문제는. 그냥 M이야. 똑같아요. 아, 니네는 문제를 풀 때 누구로 풀어야 돼? 얘로 푸는 거야. 문제 풀 때 이걸 풀면 안 돼요. 물어보는 건 얘를 물어봐. 문제는 얘로 풀어야 돼. 여기서 성질이 있으니까 성질을 알려주는 거야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모평균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걸로 만들어서 그 계산을 하지 말라고. 어차피 결과 똑같으니까. 저 4개짜리를 만드는 게 낫지. 개복잡한 걸로 가고 풀면 안 되잖아.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분산은요. 분산, 모집단의 분산이랑 똑같아. 거의 똑같아. 조금 달라. 뭐가 달라? 크기가 2인 표본 추출하랬지? 이걸로 나누는 거야, 얘는. 만약에 크기가 n인 표본으로 추출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는 거야. 이거는 공식으로 암기를 하면 돼요, 암기를. 물어보는 게 딱 이거밖에 안 물어봐. 추정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서는 이거랑 이거밖에 안 물어보니까 그것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평균은 뭐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은 그냥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다. 표본의 크기가 뭐예요? 문제에 써 있어. 문제에 써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나눈 거야.
얘 계산하는 거만 할 줄 알면 되고 이거를 연습을 지금부터 해볼게. 이게 다야. 이거 하나였는데 이게 다야. 이게 제일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거로 뭐 성질을 확인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1281번에 이제 구리주 문제로 나와 있는 거. 자, 그걸 이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기억, 지금 나와 있는 거 기억. 뭐래? 표본 평균의 평균이 그냥 m이랑 같냐라고 같잖아 지금 같다며 그치? 그래서 1281번 기억 3. 그 다음 이제 니은 n이 표본의 크기를 9배 하면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이 m분의 시그마 제곱이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표본의 크기를 9배 크게 하면 그러니까 n이라는 거를 9배 크게 해서 9n으로 바꿨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여기 n 대신에 9n이 들어가면 원래 있던 값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3배 줄어들겠지. 그래서 9배 크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때는 이제 이 표준 편차가 9n분의 시그마가 되기 때문에 자 루트 n분의 시그마에 3분의 1배가 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3배가 되는 게 아니고 3분의 1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만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건 아직 외우지 않은 건데 대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정규 분포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래서 가까워진다. 이거는 충분히 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질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또 아직 얘기 안 했어? 얘기해줄게. 아직 지금 문제 잘못 골라가지고. 아직 얘기 안 해준 게 나왔고 그럼 그냥 문제를 지금 이 내용만 설명을 했어. 지금 이 내용만 풀어볼게. 알겠죠? 자 1285번 앞에 거는 간단하니까 1285번 정도 그냥 거기 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쭉 있고 마지막에 그냥 성질 하나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거기 표 보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모집단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A랑 B에 관련된 거를 싹 구할 수가 있을 거야. 여기서 이제 확률값들이 6분의 1이고 A고 B가 이제 이렇게 있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A 더하기 B가 얼마인 거야? 6분의 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뭐 평균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자, X제곱의 평균은 이거 제곱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4 곱하기 A 더하기 16 곱하기 B 해서 X제곱의 평균을 구했더니 이건 3분의 16이래요. 여기까지 됐지? 조건이 뭘까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 구하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여기서 n이 20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n이 20인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그냥 봤을 게 한번 표본 평균의 평균 구하시오.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로 나눠라. 근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20이니까 20으로 나눈 이걸 지금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게 답이야. 그치? 여기까지 됐네? 뭐 이거만 시그마 제곱만 구하면 돼. 시그마 제곱은
여기서 분산 구하는 거잖아. 여기서 분산 마저 구해. 분산은 뭐였어? x제곱의 평균, 이 3분의 16에서 x제곱의 평균에서 뭐 빼주면 돼? 평균 제곱 빼주면 되죠? 그치? 평균만 구하면 되잖아, 평균만. a, b를 여기서 구해서 너네가 a, b 여기서 연립해서 구한 다음에 평균 구하라고, 평균. 그래서 이 평균 구해가지고 계산해주면 이게 지금 시그마 제곱인 거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지. 성질 알겠어? 그냥 외울 거 그냥 이거야. 변화 없다라는 거. 이거 물어보는 거만 보건 추출로 구하는 거다. 그거만 알면 되는 거야. 이거만 알겠지? 이거만 안 헷갈리면 돼. 내신에 하는 거 아니네. 왜 이렇게 아, 여기 1291번 있구나. 1291번. 후자 1291번. 이거 이제 표본 평균을 가지고 확률 구하는 문제야. 1291번. 자, 제일 먼저 표본 평균의 분포를 물어보네. 그럼 무조건 뭘로 풀어라? 모집단의 분포를 갖고 풀어라. 그러면 모집단의 분포를 찾아. 박스 안에 있는 짓을 할 거야. 자, 봐봐. 하나를 A, B 중에서 주머니에서 하나 골라. 그래서 공건에 숫자 확인해. 그 다음 집어넣어. 오케이? 자, X의 분포 구하자. 이거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니까. 공을 하나 꺼내서 적혀있는 숫자 확인하고 집어넣는 거야. 공이 적혀있는 숫자는 1, 2, 3, 4, 5예요. 확률 구할까? 1이 나올 확률은 A, B 중에서 A를 먼저 골라주고요. A를 골라주고 둘 중에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 또 숫자 3이 나올 확률은 A, B 중에서 B를 골라주고 이 중에 3을 꺼낼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2분의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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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모집단의 분포를 이렇게 구한 거야. 됐니? 여기까지? 이거 여기까지 구했어.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이제 뭐냐면 얘를 구하래.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을 구하래요. n이 얼마래 지금 문제에서 n 몇 번 반복하래. 표본의 크기 얼마라고 알려줬어? 3이라고 알려줬지. 박스 위에 써있지. 3번 반복해서 3개의 수의 평균을 x 봐라 라는 거는 n이 3인 표본을 추출을 해야 돼요. 어우 빡세네. 뭔 소리냐? 여기서 3번 뽑아보는 거야. 3번.
3번 뽑아서 그 3개의 평균이 2가 되는 걸 찾아라 이 얘기인 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3개의 평균이 2가 되는 경우 큰 숫자부터 정해주면 5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4가 나오고 1, 1 3개 평균 구하면 2 나오지? 4, 1, 1인 경우 3, 2, 1인 경우 그 다음에 2, 2, 2인 경우 이렇게가 3개의 숫자의 평균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야. 합이 6인 걸 지금 찾은 거야 선생님이. 됐니? 자, 확률 계산할게 이제. 4, 1, 1 4가 나올 확률 6분의 1 1이 나올 확률 4분의 1 1이 나올 확률 4분의 1 끝난 게 아니야. 보건 추출이라고 했어. 보건 추출. 중복순열이라는 얘기인가? 중복순열. 4, 1, 1 꺼내도 되지만 1, 4, 1 꺼내도 되고 1, 1, 4를 꺼내도 되는 거니까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3가지 가능한 거야. 이것까지 생각해줘야 돼. 자, 3, 2, 1 나올 확률 어떻게 돼? 6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런 경우 순서 정해주는 경우 6가지 2, 2, 2가 나오는 경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건 어차피 한 가지 이걸 다 더해주는 게 정답이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얼마가 될 확률 구하는 문제는 모집단의 분포를 구해놓고 여기서 어떻게 뽑아서 얘가 나올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어? 이거 풀 수 있으면 된 거야. 이거 풀 수 있으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잘 푼 거예요. 알겠니? 다시 또 앞으로 가서 내용이 나와 있는 게 뭐 327쪽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아까 이 표본 평균의 분포 중에서 지금 하나 설명을 한 거야. 자, 이산형 확률 변수인 경우 지금 방금 배운 게 요거 배운 거야. 요거. 알겠지?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뭐야? 연속형 확률 변수인 경우죠. 이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좀 쉬워요. 자, 연속형 확률 변수인 경우 성질은 저거야. 자, 이제 거기서 같이 봐주면은 모평균의 m이고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집단에서 평균의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고 거기 잘 보면은 이 표본 평균 모집단 뭐 이런 거에서 확률 분포가 정규 분포니 뭐니 그런 얘기는 없어도 이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시험에 나오는 것만 얘기할게.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해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모집단의 분포 몰라. 모집단 분포가 뭔지 알 수가 없어. 모집단의 분포를 모르는 경우. 그랬을 때 항상 여기서 이렇게 n이 충분히 크면 n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요 안 나와. 의미가 없어서 시험 내는 게 아니야. 항상 그냥 n이 충분히 크면 아니면 이런 거를 그냥 아예 생각하지 않고 풀어도 돼. 시험에는 n이 충분히 큰 거밖에 못 내서 그래.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모집단의 분포를 몰라요. 알겠지? 모집단의 분포를 몰라. 아니면 모집단은 정규 분포가 아니야. 대놓고 그냥 모집단의 분포를 몰라. 아니면 막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야. 그래도 n이 충분히 크잖아. 그냥 n이 충분히 크면 요놈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 얼마라고? 아까 m. 표본 평균의 분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m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얘기했지.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냥 n이 충분히 크면. 두 번째,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대. 모집단이 정규 분포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야. 그러면 당연히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책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줘? n이 충분히 크면, 거기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하라는 건 이제 뭐냐 하면은 요 경우 있지. 요 경우는 따르긴 따르는데 근사적으로 따른대. 아유 진짜 웃기는 말인데 100% 따른다는 게 아니고 근사적으로 따른다. 이 말 없으면 학교 시험에서는 틀리다고 했어. 정규 분포를 따르긴 따르는데 n이 충분히 크면은 이 경우에서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고, 이 경우는 그냥 따르는 거야. 근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걸로 풀면 돼. 그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푸는 건 아닌데, 이런 용어의 있고 없고는 학교 내신에서 참거지 문제에서, 기리디 문제에서 낼 때 이 말이 빠지면 틀리다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는 다음에 옳은 거 오르시오. 모집단이 정규 분포인지 모집단의 분포는 몰라. 하지만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럼 틀리다고. 근사적으로 말이 없으면. 맞는 표현이 뭐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요. 하지만 n이 충분히 크면 그냥 근사적으로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용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을 때만 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내신용이야. 그러니까 니네들 여기 내용에 여기 그냥 요거 그냥 그대로 외우면 돼. 그냥 요 용어 그대로 표시 하나 빼지 말고. 내신 때문에 그래. 수능은 아니고 수능에서 이런 거 물어보진 않아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은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냥 정규 분포 문제 풀듯이 풀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하면 요런 표현이 나오든 말든 그냥 정규 분포 따르듯이 그냥 정규 분포 풀듯이 문제를 푼다. 이 내용만 알면 되고, 하나만 보여줄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헷갈릴까봐 문제를 보면은 그냥 저렇게 푸는 거구나 알 거야. 자 해볼게. 그냥 만만한 걸로, 숫자 예쁘게 나오는 걸로 1295번은 그냥 바로 풀어볼 테니까 보고 이거로 푸는 거구나 하면 돼. 그냥 똑같이 따라 풀면 돼요. 자 1295번 해볼게. 똑같이 풀면 돼. 자 두 번째 줄까지만 볼게요. 식료품 구입비 1인 가구의 월 식료품 구입비 모집단 분포야. 모집단 분포 1인 가구 전체를 다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45,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8이에요. 연습을 잘해야 돼. 두 번째 줄까지 푼 거야. 자 이제 네 번째 줄까지 내용이 이제 뭐야? 이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16가구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16가구 랜덤으로 이제 임의 추출을 하는 거야. 표본 추출의 원칙이 임의 추출이야. 랜덤하게 뽑으라는 얘기인 거야. 그냥 n이 16인 표본을 추출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이제 빨간색 갖고 풀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아까 성질 외우라고 얘기했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그냥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45로 이렇게 써주면 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요 n의 크기 16으로 나눈 걸 써주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문제를 빨간색으로 풀으란 얘기인 거야. 추정 문제는 요거야. 앞에서 지난 시간까지는 하얀색 갖고 문제를 풀었으면 여기서는 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그냥 문제 풀면 된다고. 관계없어. 끝이야, 끝. 여기서 이제 그래프 그려놓고 여기가 45야. 자 이제 문제에서 얼마? 자 44만원 이상 47만원 이하 나올 확률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44만원 이상 47만원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서 표준화 시켜서 그냥 계산해주면 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정규분포에서 시작을 하는 문제인데 이런 표본 임의 추출하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걸 보고 그냥 이렇게 새롭게 정규 분포를 따져서 풀면 돼. 지금 니네 문제 내 지금 이렇게 푼다고 했어. 지금 내가 문제 푸는 거 봤지? 자, 이거 따졌어 안 따졌어 이딴 거. 안 따져. 이런 거 따지고 푸는 거 아니야. 그냥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거는 그냥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있는 말이고 문제 풀 때는 쓰는 거 아니야.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 애니 선생님 씨 충분히 안 큰 거 같은데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이거를 따질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기비디 문제, 내신 문제에서만 참거지 판단할 때 그냥 가끔 나오는 거다라는 걸로만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하나만 확인해봐요. 하나만. 1300번으로 여기 하나 넉넉하게 1300번 있는 걸로 하나만 그냥 확인해보면 돼.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정규 공부 연습하는 거야. 1300번. 두 번째 줄까지 보면은 X바, 무게죠, 무게.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144.9컴마 무게 제곱.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하라고 얘기했어? 네 번째 줄에 9개를 뽑아서 평균 구한다. 이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N이 9인 표본을 추출하라. 이 얘기인 거구나. 그러면 이제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바뀌는 건 없어요. 평균은 안 바뀌어요. 144.9. 분산만 그냥 36을 9로 나눠서 4로 써주면 되는 거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됐죠? 이거 갖고 풀으란 얘기인 거야. 그냥 문제 자체를. 그래서 여기 144.9가 이렇게 평균이 있으면 그냥 여기 141.7보다 크고 148.9보다 작을 이 확률을 누구를 가지고 얘를 갖고 푸시오. 그냥 그 얘기인 거야. 다른 거 아니고. 알겠지? 이렇게 바꾸는 거만 알면 되지. 딴 거 바꾸는 게 뭐가 있겠냐.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뀐다라는 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됐죠? 이렇게 문제. 쉬었다가 한번 마무리할게.